효도 안녕하세요, 주꿈남입니다.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여기저기서 들려오긴 하는데 하루하루 일하기도 바쁜데 다른 신경 쓸 여유가 있나요? 우리가 일 끝나고 오면 복덕방 문 다 닫았다고. 진짜 돈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그냥 내 세상 이야기가 아니죠. 체감이 안 돼요. 그런데 한편으론 야, 이거 가만히 있다가 나만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다들 부동산으로 돈 번다는데, 다들 내 집 마련할 마지막 기회라는데 지금 못 쫓아가면 영원히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이 찝찝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너무 바쁜데 모두가 부동산에 매달려서 알아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임장을 가고 직접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는 정보들, 그 과정과 지식들을 공유해 드릴게요. 실제 투자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평소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관점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분들께만 도움이 될까요? 아니죠. 항상 부동산 이야기할 때 그때 살 걸, 그때 사 놓을 걸 그러거든요.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청년분들, 돈도 모아야 되고 결혼 자금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초보자의 마음은 초보가 안다고 이 영상 보시면 부동산 투자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어렵구나. 나는 집을 살 때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각자의 기준이 설 겁니다. 자, 그럼 가자. 머니풀 채널 구독해 주시고 제 친구가 되어 주세요. 지금 강남과 서울 일부 지역의 특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또 한번 놀라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다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확인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내 세상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진짜 집값이 막 치솟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 투자를 해야 하는 건지, 투자를 해야 한다면 어느 곳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말이죠. 하도 많이들 올랐다고 하니까 벌써 이미 다 오른 건가? 꼭대기인가? 이미 난 타이밍을 놓친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 집값의 상승이 아파트를 넘어서 빌라나 주택으로 또 서울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산된 건가?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빌라나 주택들은 아파트만큼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요. 서울 외 지역 부동산 가격도 변동폭이 아직 크게 오르진 않았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발빠르게 대응한다면 비교적 작은 시드머니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을 사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참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냥 슈퍼 가서 물건 사듯이 줍줍 다 내돈내산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대출 받아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끌이죠. 또 요즘 영상을 보면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경매를 통해서 사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매는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에요. 많은 공부가 사전에 되어 있어야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전세를 끼고 차익만큼만 내 돈이 들어가는 갭 투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갭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은 투자 비용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가 있는 방법이죠. 그러면 부동산 중에서 뭘 사야 할까? 일단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곳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빌라, 주택, 오피스텔, 토지 이렇게 있을 건데 주택이나 토지는 공부할 게 좀 많아요. 다가구 주택 이런 거는 건물 주인은 하나지만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토지는 땅만 있어서는 뭐가 없죠. 도로가 뚫린다든지 그 땅에 건물을 지을 계획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손을 댈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을 바라기가 너무 어려워요. 초보 투자자들은 아파트 또는 빌라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간단하거든요. 다들 내 집에서 살든 전세든 월세든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익숙하기도 하고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일반적인 거래와 가장 흡사한 종류의 부동산이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소액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아파트랑 빌라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대상물도 정해졌습니다. 아파트를 살 것이냐, 빌라를 살 것이냐. 여기서 한 단계 더 고민을 해야겠죠. 지어져 있는 거, 중고를 살 것이냐, 기축 또는 구축이라고 하죠. 아니면 새 것을 살 것이냐. 일단 신축 빌라, 분양이 막 완료된 깡통 빌라. 요즘 워낙에 전세 사기 때문에 무섭더라고요. 제가 거주할 게 아니고 투자용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잘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나만 무섭나? 다들 신축 빌라 무서워하잖아요. 보증금 떼면 어떡하냐고. 내가 무서우면 남들도 무서운 거예요. 세입자가 안 구해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신축 빌라는 또 탈락, 제외했습니다. 그럼 남은 게 신축이든 구축이든 아파트, 그리고 구축 빌라 이렇게 투자처를 좁혔어요. 투자 방식과 투자 대상을 정했으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를 알아봐야 하느냐, 이 지역 선정을 해야 합니다. 이건 뭐 서울 찬양이 아니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방보다는 수도권, 수도권보다는 서울, 서울에서도 강남에 가까울수록 집값이 높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은 거예요. 수요가 많으니까. 투자를 할 때도 당연히 수요가 많은 곳에 해야 됩니다. 돈 벌려고 하는 투자니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역을 선정할 때 교통, 학군, 대단지, 상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진 곳을 보라고 하죠. 똑같아요. 항상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지역과 집을 봐야 돼요. 내 눈에 좋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눈에도 좋아 보여요. 그럼 거래도 잘 되고 세도 잘 들어옵니다. 내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를 하는 거지만 내가 살아도 여긴 정말 좋겠다. 이런 것에 투자를 해야 당연히 가격도 잘 오르겠죠. 이건 당연한 건데 서울 같은 경우에 이런 지역은 이미 너무 비싸서 여기 갭 투자할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다른 동네 아파트 몇 채를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강남 집값이 지금 최고가를 찍었다 그러는데 꼭대기에서 내가 왜 사? 내가 돈 있어도 지금 강남은 안 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미 다 갖추어진 곳은 요즘 상징적으로 1억을 이야기하잖아요. 현찰 1억이 있어도 갭 투자하기에 좀 많이 부족하다. 야, 1억씩이나 되는 돈인데 서울에 투자할 곳이 없어? 아니죠.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교통, 학군, 대단지, 상가 이런 걸 다 충족하려고 하니까 비싸죠. 완성형 지역은 비싸다. 그럼 뭘 보면 돼요? 좋아질 곳들. 지금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만 개발될 곳들을 찾아보면 됩니다. 대신에 이런 지역은 수익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건 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어차피 소액 투자자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안 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모아놓은 시드머니를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불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 시드머니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의 가치는 하락하는데 부동산 가격은 또 올라가. 시기를 놓치면 지금 시드머니로 살 수 있던 집도 이제 못 사. 그래서 시드머니 이걸 시드 부동산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래야 이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날 겁니다. 시드머니는 지가 알아서 자라나지 않아요. 일단 내 집을 한 채 보유하게 되면 이걸 기반으로 두 채, 세 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산이 커져가는 거죠. 이 시드 부동산이 알아서 자라나는 동안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본업에 충실하면 됩니다. 본업에. 열심히 저축하면서. 제가 볼 때 개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지역 자체가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서 전체가 상점벽해 되는 거죠. 완전 갈아엎어서 주거 환경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거 하나. 다른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지하철이든 경전철이든 신규 노선이 생기는 라인이나 연장되는 데 있는 지역들, 이런 곳들은 그 지역 자체를 다 때려 부수고 다 갈아엎지 않아도 교통 호재만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개발도 되면서 교통 호재까지 이중으로 묻고 더블로 개발 호재가 있는 곳,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야 상승폭이 훨씬 클 겁니다. 우리는 투자자예요. 그래서 같은 돈을 넣더라도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입지를 찾아야 돼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역을 서칭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지역은 바로 모아타운입니다. 한 지역의 개발 방식은 재개발, 재건축이 대표적일 텐데 이건 엄청 넓은 구역에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토지도 2분의 1 또는 4분의 3 이상 확보를 해야만 사업을 진행할 주체인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제서야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조합 설립이 됐다고 재개발, 재건축이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죠. 조합 설립은 그냥 사업의 첫 단추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고도 10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아예 백지화되기도 하고요. 이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택 공급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들을 모아서 블록 단위로 묶어 하나로 정비하는 사업 방식이고, 모아타운은 이 모아주택을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구역으로 묶어서 단지화로 이루는 개념입니다. 개발 절차의 간소화, 또 사업 요건을 완화해줘서 서울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방식 중에 가장 빠른 개발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는 말로는 개발 완료 기간이 입주까지 4년 전후라고 하니까 기간이 엄청나게 짧은 거죠. 하는 말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말이죠. 그런데 서울에 올해 7월 기준으로 89개소나 되는 모아타운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모아타운 100곳을 지정해서 모아주택 3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엄청 많죠.
그럼 이 중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엄청 고민을 해봤습니다. 모아타운 중에서는 어디가 괜찮을까? 그래서 보게 된 게, 물론 지금도 총사업비에 대한 의견 차이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지만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경전철 라인이 서부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서부선 라인의 지역들 중에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곳을 찾아봤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봉천동입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서부선 노선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왔죠. 최종적으로 세전역에서 여의도, 서울대 입구역을 지나 관악산까지로 노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입구는 지하철 2호선 라인이죠. 강남역까지 여기서 10분 거리입니다. 지하철로. 그런데 발표된 서부선 라인을 보면 서울대 입구역 바로 전역인 은천, 구암초등학교 앞 이쪽에 전철역이 위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의 재개발 호재와 교통 호재인 서부선이 겹치는 지역, 더블 호재 지역 중에 강남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봉천동을 보게 된 거죠. 바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봉천동 모아타운은 크게 1구역과 2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아주택이 모여서 블럭으로 단지를 이루는 것이 모아타운이라고 했죠. 은천 2구역 모아타운을 예로 보자면 이렇게 5개의 모아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개 구역이 각각 독립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먼저 조합 설립에 대해서 주민 동의를 받으면 다른 데가 동의됐건 말건 상관없이 그 구역은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굵직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비 계획에 따라 구역을 지정하고요.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분양하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 인가, 이주, 철거, 착공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그 규모가 작다 뿐이지 모아타운도 거의 같은 흐름입니다. 진행이 쉽지 않다는 거겠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되긴 될 건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른다. 그렇다고 투자처로서 매력이 없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이 개발 호재는 각 단계별로 기대값이 반영이 되거든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꼭 분양하고 착공, 준공까지 끝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거든요. 단계별로 값이 뛸 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지역에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꼭 직접 현장에 가서 추진위원회도 만나보시고 부동산에 들러서 여러 정보를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시세도 매물도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없는 물건들이 많아요. 제가 임장하면서 추진위원회 담당자님과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만 되었고요. 추진위원회가 뭐 하는 분들이냐면 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 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데요. 이 조합을 만드는 분들입니다. 조합을 설립하겠습니다. 인가해 주세요 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그 개발지역 주민들의 동의입니다. 모아주택은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와 전체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주 동의가 필수 조건입니다.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이 동의받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주민들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가장 어려운 동의받는 작업이 아직까지는 진행된 바가 없다. 물론 사전에 구두로 동의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이것도 추진위원회가 마음대로 막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일정도 구청과 협의해서 다 승인받고 진행하는 건데 추석 직후부터 정식으로 동의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협의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각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직접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 또 땅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연락처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확보하는 작업 자체가 엄청 어렵고요. 또 설득까지 해서 동의받는 절차는 더 어려울 겁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 분들이 그 지역에서 아주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 간에 물어 연락처 확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여기까지가 추진위원회에서 확인한 사항이고요. 다음으론 부동산에 가서 갭 투자 가능한 빌라들 매물을 소개받았습니다. 부동산 사장님한테 모아타운 지정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느냐 물어봤는데 실제적으로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건 크게 없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의 집값 변동폭이 너무 미미했어가지고 이게 모아타운 지정 때문에 올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얼만데, 얼마면 투자 가능한데, 얼마면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냐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가격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구축이냐 신축이냐 평수 차이도 있고 위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 복잡한 것을 딱 잘라 말하긴 좀 어렵긴 합니다. 일단 이 동네 빌라들은 신축보다는 구축이 훨씬 많고요. 2억 중반에서 3억 중반으로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평균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같은 3억일 때 20년 이상 된 구축은 방이 3개고 화장실도 2개인데
5년이 안 된 빌라는 방이 2개, 화장실이 1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5년 된 빌라와 20년 또는 25년 된 구축 빌라는 같은 돈이면 방 하나 차이가 난다. 그리고 전세가가 1억 후반에서 2억 중반에 형성되어 있어서 7천만 원에서 1억 중반까지 금액으로 갭 투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25년 된 빌라, 방이 3개라고는 하는데 방 1개는 거실 겸 방인 거 아시죠? 여닫이 문으로 주방하고 구분된 방 포함해서 방 3개인 빌라를 봤는데요. 여닫이 문을 떼버리고 거실로 사용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이 집 매매가가 2억이었습니다. 전세가 1억 3천이 껴있기 때문에 7천만 원으로 갭 투자를 할 수 있다. 또 다른 빌라는 지은 지 4년 된 비교적 신축에 속하는 빌라였는데 매매가가 3억 5천이었습니다. 2억 3천으로 세가 들어와 있어서 1억 2천으로 갭 투자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7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빌라는 집 컨디션이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사신다고 하면 계속 사시던 분이니까 뭐 따로 집수리나 이런 걸 할 필요성은 크게 없거든요. 그런데 새로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집수리를 다시 해서 새로 줘야 할 상황인데 제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어디까지 수리를 해야 되는 건지. 7천만 원 초기 비용으로 시작하지만 인테리어 가격을 추가로 들이면 2, 3천만 원은 더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4년 된 빌라는 컨디션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전세가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 아파트하고 다르게 빌라이다 보니까 또 위치적으로도 좀 높고 구석진 곳에 있었거든요. 노후될수록 가격 방어에 대한 부담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모아타운이 착착 진행되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사실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머리가 더 복잡해졌어요. 물건을 소개해 주시는 분들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축 빌라 추천하신 분은 어차피 투자하는 거면 실거주도 아닌데 부담 없이 최소 금액을 묻어 놓는다 생각하고 계약해라. 여기 세입자들이 다른 데 갈 곳도 마땅치가 않아서 그냥 오래 살 사람들이다. 수리고 뭐고 없이 그냥 지금 그대로 살게 하면 된다. 이러시고요. 신축 물건을 추천하시는 분은 모아타운 그거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오래된 집 갭 투자 잘못했다가 세입자 못 구해서 고생한다. 인테리어 수리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맨날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수리해달라고 계속 연락 오고 피곤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다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여건에 맞게 자신의 기준에 맞는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일단 갭 투자 금액대가 7천만 원에서 1억 2, 3천 정도였음을 확인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최저 지출로 7천만 원으로 투자를 해결하고 싶죠. 그런데 도저히 제가 이 물건은 세입자 관리하고 다시 세주고 이런 과정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비록 저는 그렇지만 서울에 7천만 원으로 투자할 곳이 있다는 거, 7천만 원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거 자체는 참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물어보니까 5천만 원, 또 3천만 원 갭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도 또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되긴 할 거예요. 언덕이 높게 형성된 지형이고 노후된 건물도 많아서 침수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직접 와보면 개발의 필요성이 확 와닿는 지역이긴 하거든요. 누구도 그 시기를 예측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절차 단계마다 가치가 오를 거니까 지금이 아니면 아마 이 7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없을지도 모르겠죠. 지금 잡아야 발목에서 사는 거니까요. 발목에서 잡아서 분양까지 가지고 가면 머리에서 파는 거잖아요. 수익률이 최대가 되는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한다 하시는 분들, 또 비교적 소액으로 서울 지역에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봉천역 모아타운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다른 물건들, 지역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바로 옆에 봉천동 모아타운 옆에 구축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이 아파트들이 또 서부선 호재로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요 옆에 아파트들을 알아보고 공유 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아디오스. 어린 시절 우연히